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까지 떨어지는 등 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추워지더니 이제는 계절의 시계가 초겨울로 훌쩍 넘어온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겨울 패딩 꺼내 입으셔야겠는데요. 산간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내일은 경주가 2도, 모레는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하늘은 오늘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14도, 영덕과 경주는 1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14도, 독도 16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점점 누그러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역 봉사단체인 한울나눔회가 어제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순수 민간 봉사단체로 지난 2014년부터 12년째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집 고쳐주기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년 된 노후주택에서 곰팡이가 핀 벽지와 낡은 장판을 뜯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천장은 곧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고 전선도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집수리 봉사단체 회원들이 힘을 합쳐 실내는 새 집처럼 말끔하게 탈바꿈했고 부엌에도 깔끔한 싱크대가 새롭게 놓였습니다. 홀로 살던 70대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동안 집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좋지요. 이런 일도 또 있는가 싶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집수리 봉사단체 회원들은 대부분 목수나 전기 시공 등 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들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매년 한두 채씩 독거노인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주택을 선정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자체적인 회원들 가지고 회비를 내 가지고 이제 지원을 어느 한 곳에도 받지 않는 곳에서 사비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순수 민간단체의 한결같은 봉사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50여 개의 다양한 문화 공연, 체육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시도가 참여하는 장애인 한마음 스포츠 대회가 11월 1일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청송 사과축제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고3 수험생을 위한 합창제가 11월 17일 포항 학생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지진 피해로부터 회복되는 경주에서도 도내 32개 클럽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축구대회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고 경주 왕의길 걷기 대회가 11월 5일 경주 첨성대에서 인기 가수가 대거 출연하는 뮤직뱅크 특집 방송이 11월 18일 시민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철강제 가격 인상을 계획해 계절적 비수기인 4분기에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철강사는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말까지 열연 강판과 자동차 강판 등 주요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비중을 높이면서 4분기 경영 실적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십자 회비를 거두어서 공익 활동을 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옛 대구 적십자병원터에 영리형 오피스텔을 지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자체 용역 보고서에는 병원 터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남산동의 옛 대구 적십자병원 일부 터에서 지난달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조성되는 도로는 중구청에 기부 체납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병원 터에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 사업의 용역 보고서를 회계 법인에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 땅을 기부 체납한 상황에서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수익 창출 및 재원 확보 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은 대한적십자 조직법에서 정한 사업에 어긋난 영리사업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적십자 병원터에 대형 오피스텔을 짓는 것은 지탄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지개발은 저희가 잘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 업체에 이거를 의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뭐 개발하겠다 이게 아직 결정된 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대한적십자사와 중구청이 이미 오피스텔 사업을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정신에도 입야되고 대구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면 대구 시민들과 함께 적십자 해비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옛 병원터는 올해 1월 중구청 도시계획위원회가 종합의료시설에서 제외해 이 터에는 오피스텔 등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010년 대구 적십자병원이 폐쇄될 때 해당 터를 당시 시세로는 헐값인 65억 원에 사들여 땅 장사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울릉도 성인봉에 올라갔다 실종됐던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이 어제 오후 4시 47분쯤 성인봉과 안평전 사이 등산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 대장은 지난 22일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경비대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지난 24일부터 경찰과 119 구조대가 성인봉 일대를 수색해왔습니다. 경찰은 조 대장이 등산 도중 길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타살 여부 등 정확한 사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주 울산 간 국도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내년 말 준공 예정인 경주시 효연동 외동읍 구간도로와 연결하는 경주시 국토대체 우회도로 상구 효연 간 국도건설공사를 오늘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주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6.5km를 4차로로 신설하는 것으로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항공정비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국내에 딱 한 곳, 영주에 있는데요. 최근 이 학교 학생 34명이 국내 최연소로 항공정비사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화제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학교 운동장 옆 병납고에서 비행기 정비 수업이 한창입니다. 군에서 기증받은 실제 전투기와 헬기 8대가 수업 교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실에선 비행기의 기능과 부위별로 이론 수업과 실습이 밤 10시까지 병행됩니다. 장비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 점점 전문 기술인이 돼가는 게 느껴집니다. 영주 풍기에 위치한 경북항공고등학교가 항공정비사 자격증반을 운영한 건 3년 전부터입니다. 이론과 실습 3,600시간을 채우고 만 18세를 넘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사실상 국내 최연소인 3학년 학생 34명이 필기를 통과해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다 지금 개수론에 있으니까 저희는 3년 안에 다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명의 실습 교사는 공군과 항공사에서 정년 퇴직한 베테랑 정비사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수업의 내실이 높아지면서 최우수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역을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제 제가 배웠던 기술도 이제 좀 그냥 묵혀내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저에게 딱 주어져가지고 상당히 좀 보람을 느끼고. 졸업생은 기술특기병을 거쳐 육해공군 항공정비 부사관에 임용됩니다. 진로가 탄탄한 항공정비 과정이 고등학교에 처음 도입되자 입시 경쟁률도 5대1까지 치솟았습니다.
3년간 이수 후에 바로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조기에 항공정비사 면허증을 소백산 자락에서 폐교 위기까지 갔던 작은 시골 고등학교가 항공정비 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2016 경상북도 건축문화제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과 미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건축 문화상 등 작품 전시를 비롯해 건축 강연, 건축 투어, 건축 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경상북도는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오늘자로 결정 공시합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토지는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5만여 필지로 사유별로는 분할이 3만 6천여 필지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합병과 신규 등록, 지목 변경 등입니다. 일선시구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심의한 뒤 12월 30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어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오징어 떼가 겨울을 나기 위해 남하하면 중국 어선들도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여 당국이 해상 경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5월 북한과 중국이 민간 차원의 입어 계약을 맺은 이후 우리나라의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04년 2만 톤에서 2014년 1만 톤으로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어선의 조업 척수는 2004년 144척에서 2014년 1,904척으로 무려 13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온이 떨어지면 오징어떼가 남하함에 따라 북한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한일 중간 수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해 한일 중간 수역 내 중국 체납기 허가 어선은 모두 40척으로 아직 조업하는 어선은 없지만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이동하거나 조업 중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과 우리 어선과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어업 지도선을 배치하고 어업관리단과 협조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 척 정도를 지금 해서 울산부터 강원도 거진까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서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저희가 계속해서 수협이나 어업관리단 통해서 지금 전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오징어 가격은 산지 구매가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명성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내일부터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진화 출동 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포항시는 산불을 초기에 잡기 위해 담수 용량 3,400리터짜리 대형 진화 헬기를 대기시키고 진화대원 28명, 산불 감시원 238명을 주요 등산로에 배치합니다. 또 다음 달 15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주요 등산로 31.1km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운제산과 내연산, 향로봉, 비학산, 봉좌산 등 9개 산의 주요 등산로는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위해 세계 시장 개척 활동과 협력 기금을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23개 협력사와 중국, 베트남의 제철소, 해외 법인을 방문해 구매 상담회를 공동 개최했고 중소소재 고객사와 해외 자동차 제조사를 방문해 제품 기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금융지원과 기술협력, 컨설팅 등 32개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상생협력펀드를 기존 3,700억 원에서 올해 4,200억 원으로 500억 원 늘렸으며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주 시립극단에 새로 부임한 김한길 예술감독의 첫 작품이 선보입니다. 웃음과 풍자 또 해악이 함께하는 블랙 코미디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머리가 사라진 사체를 둘러싸고 4명의 농민이 용의자로 몰립니다.
범죄와는 절대 무관해 보이는 용의자들은 신문 과정에서 아픈 사연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연극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농촌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탁상 공론만 펴는 책임자들을 꼬집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지금 이 각자들이 아프고 슬픈 그 사연의 그 문제를 해결책이 결국에는 올라찼다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조금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가 만나는 삼도봉을 배경으로 각 지역의 사투리가 절묘하게 섞여 극의 감칠맛을 더합니다. 새로운 시각과 세밀한 연출로 호평받는 김한길 신인 연출과 경주시립극단의 30년 내공이 빚어낸 이번 공연은 31일까지 공연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경주 도예가협회전 꽃을 담다가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경상북도 건축문화제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에밀레 극단의 나의 스타에게가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공공비축벼 및 시장격리곡 매입검사를 시작합니다. 공공비축벼 및 시장격리곡 매입검사는 대구 경북 지역 739개 매입장에서 농관원 경북지원의 검사관들이 대형 포대벼 5만 3천여 톤, 40kg 포대벼 2만 8천여 톤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쌀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포장비, 운송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큰 대형 포대벼 매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김형한 재판장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2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척추치료 기술과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펼쳐지는 척추의료기기 명품화 연구회가 어제 포항 베스트 웨스턴 호텔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4년 발족 이후 4회를 맞은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 포항 우리들병원 최건 병원장은 척추 내시경 기구의 개발과 임상 경험을, 영남대 재활의학과 안상우 교수는 의료기기 개발 경험의 공유 등을 발표하는 등 각계 전문가 70여 명이 모여 척추 치료 관련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추워지더니 이제는 계절의 시계가 초겨울로 훌쩍 넘어온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겨울 패딩 꺼내 입으셔야겠는데요. 산간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내일은 경주가 2도, 모레는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하늘은 오늘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14도, 영덕과 경주는 1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14도, 독도 16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점점 누그러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